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단원명은 지층의 생성 순서라는 단원인데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어떠한 지층을 보고 이 지층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밝혀내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사학과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지사학이라는 것은 지층과 암석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단원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어떠한 지층을 보고 이 지층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사학은 항상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동일 과정의 원리는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층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과거에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층의 변동이 발생했다라는 게 동일 과정의 원리고, 이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과거의 지층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사학은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지층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층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지금 여기 이쪽을 보시면 지층이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습곡이라는 지질 구조죠. 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 부분의 지층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진 않지만 부정합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지역의 지층의 모습을 보고 이 지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생성되었는지를 밝히는 학문이 지사학이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내는 방법은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지사학의 법칙. 이 지사학의 법칙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법칙을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퇴적물이 쌓일 때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항상 수평면과 거의 나란하게 쌓이게 된다라는 게 바로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모습의 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의 지층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지층은 어떻게 생성되었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수평 퇴적의 법칙을 적용해야 하니까 처음에 지층이 퇴적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됐는데, 이 지층이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휘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층을 봤는데 지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지층이 처음부터 이렇게 퇴적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지층은 이렇게 옆으로 평행하게 수평으로 퇴적되었는데 이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형성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지층이 쌓이는 방식에 대한 법칙인데요. 이 정의를 살펴보시면 먼저 퇴적된 지층이 나중에 퇴적된 지층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라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층은 쌓일 때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차례대로 쌓인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시면 퇴적물은 이전에 쌓였던 퇴적물 위쪽에 수평으로 쌓인다라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지층 누증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층이 우리가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때는 뭘 이용했었죠? 그렇죠. 이 퇴적 구조라는 걸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층의 지질 단면도를 봤는데 지질 단면도라는 것은 지층을 옆에서 잘랐을 때 본 모습이에요. 근데 퇴적 구조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퇴적 구조가 제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퇴적 구조의 모습을 보고 지층이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층이 쌓일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차례대로 쌓인다라는 걸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다른 말로 생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군, 동물군, 천의 법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와 그리고 그 화석의 진화 정도는 항상 다르다라는 게 동물군, 생물군, 천의 법칙인데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생성 시기가 다르면 거기서 나오는 생물의 화석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다를 때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의 지층에서부터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항상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 다시 말해서 복잡하고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물군, 생물군 천의 법칙을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생성 시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시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생성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A 지역, B 지역, C 지역 세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층과 화석에 대한 내용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B 지역부터 보면 B 지역은 지금 지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모두 다 인접해 있는 지층이기 때문에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제일 오래된 지층이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지층이 가장 새로운 지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화석을 특별히 보지 않아도 지층이 생성 순서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A 지역과 B 지역은 지금 현재 여기 지층이 나와 있진 않고 A 지역과 B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A 지역이랑 C 지역 중에서 아까 B 지역이 아니라 C 지역이었었죠. C 지역 중에서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A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과 C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을 봤을 때 B 지역의 어느 지층과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지금 현재 A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들은 B 지역의 이 부분에서 나오는 화석들과 종류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C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들은 B 지역의 이 부분들에서 나오는 화석들과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C 지역은 이 지층과 생성 시기가 똑같고 A 지역은 이 지층과 생성 시기가 똑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랑 C 중에서 더 먼저 만들어진 지층은 C다 이렇게 생물의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동물군 천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관입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입의 법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관입을 했을 때 관입을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어 있었다라는 게 바로 관입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관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지층을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과정이 관입이기 때문에 관입을 당한 암석은 기존에 존재하던 지층이므로 원래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지층을 봤을 때 어떤 지층이 관입을 했고 어떤 지층이 관입을 당했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1번 지층, 그 다음 여기가 2번 지층이라고 했을 때 여기 관이밤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번 지층이 관입했을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써 있지 않다면, 이렇게 써 있지 않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2번이 1번을 관입했냐 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요, 지금 1번 지층에 이 가장자리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색깔이 상대적으로 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1번이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2번이 관입을 할 때 높은 열로 인해서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고 2번이 1번을 관입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이에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1번 다음에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시 자료를 하나 보면서 관입의 법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예시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층이 총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검색을 할까요? 지금 현재 여기 A 지층, B 지층, C 지층 3개 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먼저 A랑 B 2개 지층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지금 A 지층의 가장자리 이 부분들이 B에 의해서 변성을 받은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가 원래 있었는데 B가 관입을 해서 A의 끝부분이 B로부터 변성작용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져보면 A가 기존에 있었고 B가 관입을 했으니까 A, B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C랑 A, B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부분들이나 또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C에 의해서 A의 가장자리, 또 C에 의해서 B의 가장자리 부분들이 변성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이 말은 원래 A랑 B가 있었는데 C가 나중에 관입을 해서 A랑 B의 가장자리 부분들이 변성작용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C가 A가 B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B, C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입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법칙,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거 있는데요. 우리가 지질 구조를 공부할 때 부정합에 대한 내용이 가장 어려웠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합에 대해서 내용을 떠올려 보면, 부정합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두 지층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게 바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지층의 경계면이 부정한 면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뭘 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했냐면, 먼저 상하 지층을 이루는 암석의 조성은 성분 같은 것들을 말하죠. 또는 지질 구조나 아니면 화석의 종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지층의 경계면 위쪽에 기저여감층이 존재하면 그 아래쪽 경계면이 부정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의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게 바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건 간단하지만 이 그림을 비교하는 내용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건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여러 번 나온 그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그림 2개의 그림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2개의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난정합이라는 부정합이고, 우리가 부정합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었죠. 어떤 부정합이 있었냐면 평행 부정합,
그 다음에 경사부정합, 그리고 난정합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평행부정합이랑 경사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의 암석이 퇴적암이었었고, 퇴적암.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의 암석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면 우리가 난정합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난정합을 의미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관입암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입암상은 그냥 암상이라고도 하는데 암상은 관입암의 일종 중에 하나였죠. 관이밤은 이제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들어가다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관이밤. 또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심성암이라고도 한다 했었죠.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그마가 이 지층의 층리면에 나란하게 들어가서 굳어진 경우를 관입암 중에서도 암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난정압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암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가 부정한 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가 부정한 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지층이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얘는 지금 부정합이기 때문에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기존에 여기 1번 지층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번 지층 사이로 마그마가 뚫고 관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위쪽 지표 위로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지표 위쪽에서 굳어져 가지고 식어서 암석이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암석이 원래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이런 곳까지 이렇게 암석층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암석층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침식과 그 다음에 침강 작용이 일어난 이후에 그 위쪽에 새로운 지층이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경계면은 부정한 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계면 아래쪽에 있는 이 암석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기 때문에 이 경계면이 난정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층의 생성 순서는 요게 1번, 그리고 요게 2번, 그리고 요게 3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부정합이 아니라 관입암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원래 요 1번 지층이랑 그 다음에 2번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관입을 하다가 이 층리면에 나란히 파고들면서 그대로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암상이라는 관입암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층의 생성수를 판단해 보면 요게 1번, 요게 2번, 그리고 요게 최종적으로 3번, 세 번째로 만들어진 암석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슷하지만 생성 순서도 다르고 왼쪽은 부정합, 오른쪽은 우리가 암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그림은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를 보시면 우리 학습지 내용을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지층의 생성 순서를 비교했을 때 난자압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나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지층은 마그마가 관입하기 이전부터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암석이다. 그래서 먼저 생성 순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암석은 난정압을 나타낸 것이 지층은 남정압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압면 경계면 위에 이렇게 기저여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저여감이.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지금 지층은 부정압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여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기저여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자, 지금 현재 마그마가 관입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있었던 암석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변성대가 난저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지층이 아래쪽 지층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변성대가 나타나고 여기 위에서는 변성대가 나타나지가 않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관입암산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관입하기 이전에 위쪽과 아래쪽 두 개 지층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도 변성대가 보이고 위에서도 변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마그마가 기존의 층을 뚫고 관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암석의 파편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포회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난저압 같은 경우에는 포회감이 이 화성암층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어떤 지층의 암석만 포회감으로 발견될 수 있냐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의 암석만 포회감으로 발견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암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과 위쪽에 있는 지층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두 지층 모두 암석이 포회감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난저압과 관입암상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사학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방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히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했었고 이 지사학은 항상 뭘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냐면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힐 때 이용하는 법칙을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지사학의 법칙은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먼저 첫 번째로는 무슨 법칙이었죠? 수평 퇴적의 법칙. 그래서 이거는 지층이 쌓일 때 항상 어떻게 쌓인다? 그렇죠. 수평으로 쌓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죠. 이거는 퇴적물이 쌓일 때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물군 천이 법칙이었죠. 이건 다른 말로 생물군 천이 법칙이라고도 했었는데 자, 요것은 지층의 종류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지층에서는 서로 다른 생물의 화석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입의 법칙이 있었죠. 관입의 법칙은 관입을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부정합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부정합의 법칙은 부정합이 있으면 두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긴 시간적 간격이라는 것은 지층이 융기하고 침식을 받고 침강을 한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 5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해볼 건데 그 예시를 우리가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자료를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는 어느 한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A, B, C, D, E, F 6개의 지금 지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6개의 지층이 어떤 순서대로 어떠한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선생님 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들을 파악해야 돼요. 지질 구조들. 우리가 배웠던 지질 구조가 5가지가 있죠? 습곡, 단층, 전리, 관입과 포획, 부정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질 단면도에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습곡, 단층, 그리고 관이밤, 또는 포회감, 그리고 부정압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부정합이라는 지질 구조가 이러한 지질 단면도에서 발견되면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부정하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의 생성이 무조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지층의 생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화면을 경계로 아래랑 그 다음 위쪽에 생성 순서가 명확하게 나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그림에는 없지만 습곡 같은 지질 구조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어떤 지층까지 휘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층까지 휘어져 있는지를 보고 그 지층까지 휘어져 있는 지층까지 모두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습곡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곡은 이제 뒤에서 습곡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는 질 단면도가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도 나오진 않았지만 단층이 보이면 단층 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단층 면을 봤을 때 어느 지층까지 지층이 끊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은 끊어져 있는 면까지 지층의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단층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관이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이의 법칙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이 그림을 쓸 때 우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지질 구조들을 보시면 자, 먼저 얘가 지금 이 B의 가장자리 이 부분들을 변성시켰죠. 그러면 지금 얘가 관이밤이고 얘가 관이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암석이다. B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질 구조들이 보이냐면 지금 현재 요 경계 보이죠? 요 경계를 보시면 지금 A랑 B가 이렇게 잘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A는 B를 관입했는데 관입할 때 이렇게 잘리면서 관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처음에 관입했다면 이런 식으로 뭐 예상한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관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플랫하게 잘려 있다는 말은 관입을 한 이후에 A의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침식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요 경계 부분이 부정합이다. 여기가 부정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합이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B, C, D랑 E의 경계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지금 위쪽에 있는 E랑 F 같은 경우에는 지층의 층리면이 수평으로 평행하게 쌓여져 있죠. 근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층의 층리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지질 구조가 완벽하게 다르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도 부정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져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지질 구조에서 부정합이 보이면 부정합면 아래 지층의 생성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지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부정합면 아래에 있는 지층은 B랑 A밖에 없죠. 근데 A가 B를 관입했기 때문에 이 지층의 생성수는 처음에 자 B가 있었는데 A가 관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처음에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부정합이 만들어졌죠. 부정합. 근데 이 부정합이 있다는 말은 자 지층이 융기하고 그 다음에 침식받고 그
그 다음에 침강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쌓였을까요? 그렇죠. C가 쌓이고 그리고 D가 쌓였는데 그 위쪽의 경계면이 또 뭐였죠? 그렇죠. 부정합이었죠. 부정합. 그래서 여기도 부정합이니까 마찬가지로 융기, 침식, 그리고 침강이라는 과정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B, C, D와 E의 경계, 이 지금 요 부분에 있는 요 부정합의 종류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정합일까요? 그렇죠. 경사 부정합이죠. 왜냐하면 부정하면 아래쪽에 있는 측리면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경사 부정합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 부정합이 만들어질 때는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났는데 융기를 할 때 어떤 운동을 받았단 말일까요? 그렇죠. 조산 운동을 받았단 말이겠죠. 그래서 조산 운동을 받으면서 융기를 했기 때문에 경사 부정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합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그 위쪽에 E랑 F 지층이 퇴적되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F까지 지층이 퇴적이 됐는데 항상 지층의 퇴적은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위쪽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그 말은 여기가 지금 육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까지 지층이 퇴적된 이후에 이 지층이 다시 융기를 하고 그 다음 위쪽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침식 과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층의 전체적인 생성 순서는 B가 있었고 A가 관입하고 부정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C가 쌓이고 D가 쌓이고 부정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근데 이 부정합이 만들어질 때는 조산운동을 일으키면서 부정합이 만들어졌고요. 또 그 위에 E랑 F가 새롭게 쌓인 이후에 융기, 침식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보시면 이 지층이 만들어질 때 융기랑 침식이 몇 번 일어나는지 횟수가 나와 있어요. 융기는 총 3번 일어났고 침식은 총 2번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이 융기와 침식의 횟수는 최소 횟수입니다. 최소 횟수. 왜 최소 횟수냐면 지금 현재 요 부정합이나 요 부정합은 기존에 쌓여 있었던 지층이 침식받아서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없어진 지층 속에도 부정합이 존재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없어진 지층에는 부정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3번, 최소 2번이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횟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층의 생성 순서가 이렇게 된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시 자료를 볼게요. 자, 이 예시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보이는 지질 구조들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기저여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기저여감이 있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경계면이 부정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U2도 부정합, 그리고 U1도 부정합이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를 보시면 여기 V자 모양이 있다는 것은 분출함이라는 의미예요. 분출함. 만약에 여기 아니라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관이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차피 관이밤이나 분출함이나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지층을 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F부터 F'까지 지층이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그래서 단층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단층이 있을 때는 단층면이 어디까지 형성되는지 보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맨 위쪽부터 맨 아래쪽까지 모두 단층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맨 위쪽부터 맨 아래쪽까지 지층의 생성이 모두 완료된 후에 단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층은 최종적으로 거의 지층의 생성이 완료된 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지층이 현재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럼 이게 뭘까요? 네, 습곡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습곡 구조도 보이는데 지금 이 습곡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층이 뭐 B도 여기는 층리면이 안 보이니까 명확하게 모르지만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봐선 전부 다 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층이 생성이 모두 된 다음에 습곡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따져보면 자 먼저 U2 부정합이 아래쪽에 있는데 부정하면 아래에 있는 지층의 생성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자 기존에 어떤 지층이 존재하고 있었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P 지층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면 부정합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지층들이 여러 개 퇴적이 됐습니다. 퇴적. 저기 맨 위쪽까지요. 그 다음에 이 지층에 무슨 작용이 일어났냐면 습곡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습곡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A라는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관입암, 분출암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습곡이 먼저냐, 관입이 먼저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보시면 지금 요 A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죠. 만약에 관입을 하고 습곡이 일어났다면 A도 휘어져 있어야 되는데 A는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습곡이 일어나고 나서 A가 관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면 부정합이 만들어졌어요. 부정합. 부정합엔 항상 융기와 침식과 침광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쪽에 지층이 퇴적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단층 작용이 일어났죠. F부터 F'까지의 단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단층면인데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층이 상반이니까 요게 상반이고 그 다음에 요게 하반인데요. 왼쪽이 하반인데 상반이 하반보다 이렇게 조금 올라갔죠? 그러면 상반이 올라가면 상반이 상승하면 무슨 단층이라고 했었지? 그렇죠. 역단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단층은 역단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지층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러면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말은 이 지층이 다시 융기를 하고 침식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지층에서 융기가 몇 번? 3번. 융기 3번. 그리고 침강이 몇 번? 2번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지층의 생성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에 관련된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인데 가와 나에서 화강암의 관입 시기가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강암은 지금 현재 요거랑 요게 화강암인데 이 두 개는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가랑 나의 지질 단면도를 보고 이 지층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판단을 해볼 건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요 경계면 있죠? 요 경계면. 여기는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층의 지질 구조. 여기 아래는 지금 이렇게 비스듬한데 위에는 평행하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합. 그리고 지금 현재 화강암을 보시면 지금 부정합면 위쪽까지 이렇게 화강암이 관입해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화강암의 관입은 부정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관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층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석회암층이 있었고 그 위에 사암층이 퇴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합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셰일층이 퇴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정합은 경사 부정합이기 때문에 경사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산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셰일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화강암의 관입이 일어났다 이렇게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보시면 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경계면을 보시면 화강암이 이렇게 잘려 있죠. 그럼 화강암이 이렇게 잘려 있다는 말은 화강암이 원래 이렇게 관입을 했었는데 얘가 잘렸다는 말이고, 잘렸다는 말은 침식을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그러면은 자, 이 지층의 생성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셰일층이 있었는데 자,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화강암이 관입을 했겠죠. 왜냐하면 화강암이 잘려 있으니까. 그래서 화강암이 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부정합이 만들어져요. 부정합이.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석회암층이 쌓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현재 여기는 셰일층이 이렇게 평행하고 석회암층도 이렇게 평행하니까 이거는 무슨 부정합일까요? 그렇죠. 평행 부정합이죠. 그래서 평행 부정합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융기를 할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그렇죠. 조륙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가에는 경사 부정합 맞죠? 그 다음 니은 나의 셰일은 화강암의 관입에 의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얘가 관입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자리 부분들이 열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석회암은 나의 석회암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라고 했는데 가의 석회암은 요거고 나의 석회암은 요건데 이 화강암의 얘랑 얘의 관입 시기는 똑같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뭐가 먼저일까? 그렇죠.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 예시 자료에서 했었던 그림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옳은 것을 고르면 자, 기억. 화성암 B는 A보다 먼저 관입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지층의 생성수의 첫 번째가 B였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습곡은 단층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단층이 지층이 모두 쌓인 이후에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이 단층이 여기까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나왔죠? 항상 융기랑 침강을 말할 때는 최소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 3번의 융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죠?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 지질 단면도는 지금까지 본 지질 단면도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 여기에는 지금 퇴적 구조가 나와 있어요. 다른 지질 단면도들은 퇴적 구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퇴적 구조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퇴적 구조가 없을 때는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퇴적 구조가 없을 때는 퇴적 구조가 있으면 역전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이 퇴적 구조를 보시면 요게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무슨 퇴적 구조냐면
연은이라는 퇴적 구조인데 연은은 원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지금 요 지역의 지층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역전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지층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갈들이 있는데 요 자갈들을 우리가 기저여감이라고 했었죠? 그럼 기저여감이 있다는 말은 여기가 지금 부정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부정합이 나오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의 생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층이 퇴적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먼저 여기가 부정하면 아래는 A랑 B인데 A랑 B의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에 C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지층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A, B 그 다음에 부정합일까요? 아니면 B, A 그 다음에 부정합일까요? 그렇죠. B, A 그 다음에 이 지층이 어떻게 됐냐면 역전이 됐겠죠. 역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이 형성된 이후에 자, C가 퇴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층을 보시면 P랑 P 프라임 또 Q랑 Q 프라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단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단층들을 보시면 지금 P 프라임은 하나의 단층면으로 쭉 이어져 있고 Q 프라임은 지금 단층면 하나가 두 개로 끊어져 있어요. 그 말은 원래 Q 프라임이 있었는데 하나의 단층이 있었는데 P 프라임이 형성되면서 이 Q 프라임의 단층면을 끊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단층이 있는데 먼저 Q 프라임 단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P 프라임 단층이 형성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여기가 부정한 면이고 이 부정한 면 위에 이렇게 기저여감들이 분포를 하고 있죠. 항상 기저여감은 부정한 면 위에 분포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 기저여감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에 나왔다면 이 지층은 어떻게 된 거냐면 A, B, C가 전체가 한꺼번에 다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냈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저여감은 부정한 면 위에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억 기저여감은 C와 동일한 암석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현재 요 기저여감은 요거죠, 요거. 근데 기저여감 위쪽에 쌓인 지층이 C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저여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층이 기존의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융기하고 침식을 받았을 때 만들어진 암석의 파편의 일부가 아래쪽에 깔리고 나서 이게 기저여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C라는 지층이 퇴적된 거기 때문에 기저여감은 C랑 동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지층 B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지층의 생성 순서는 BAC다.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단층 PP''은 정단층, QQ'은 역단층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우리가 단층의 상반과 하반의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자, 먼저 여기가 QQ'인데,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층이 상반이니까 Q 봤을 때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이에요. 그럼 상반이 하반보다 올라갔죠? 그럼 무슨 단층이죠? 역단층. 그리고 PP'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인데 이것도 상반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것도 역단층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역단층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지질 구조들을 보시면 먼저 뭐가 보입니까? 습곡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층이 보입니다. 단층이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층이 보인다고 하면 단층면이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셰일층, 사암층, 여감층까지 단층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층은 여감까지 모두 쌓인 다음에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퇴적 구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지층은 정상층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져보면 자, 맨 처음에 셰일층이 퇴적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암층이 퇴적되고 그 다음에 여감층이 퇴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습곡과 단층 두 개의 지질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습곡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단층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단층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습곡이 먼저 만들어지고 단층이 만들어졌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지층까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지층만 구부러져 있죠. 오른쪽에 있는 지층 평평하고 그럼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단층이 일어나고 단층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습곡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지층이 만들어졌냐면 단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이 단층은 지금 여기가 왼쪽이 상반 오른쪽이 하반인데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죠. 역단층이 만들 때는 횡압력을 받습니다. 횡압력.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서 단층이 만들어진 이후에 왼쪽 지층만 한 번 더 횡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왼쪽만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단층, 습곡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도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육지이기 때문에 융기와 그다음 침식이 일어났다까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정습곡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습곡은 여기 있는 요 습곡 측면의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었죠. 얘는 지금 여기 수평면이랑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행화습곡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사습곡이랑 행화습곡의 중간 정도. 그래서 아무튼 정습곡은 절대 아니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단층은 횡압력을 받아 생성되었다. 맞죠? 디귿 여감은 습곡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것도 밑에 생성 과정 보시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 단원에 대해서 내용 설명과 문제 풀이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